이번에 이제 수능에서 국어의 만점자가 몇 명쯤 될까요? 올해 수학보다 어려운 국어 시험이었다 말씀드릴게요. 청남함스TV 조은혜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지난 9화와 10화에서 계속해서 2022년도 수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학과 함께 올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1교시부터 멘붕에 빠뜨리게 했던 바로 그 과목, 바로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어가 당락을 좌우하는 시대에 국어에 대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공부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25년 동안 국어라는 한 우물만 파신 이재식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국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5년 동안 국어만 지도했고요. 국어만 제일 잘하고 국어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려고 우리 대표님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또 알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가 뭐 수학은 늘 네. 어려웠다, 뭐 불수학이었다, 수학이 당락 좌우한다 이런 말을 네. 뭐 저 어렸을 때부터 네. 늘 들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특히 또 올해에는 국어가 불국어였다라는 소리를 네.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수능 정말 뭐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지, 그리고 네.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아마 우리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서 이런 표현 하셨거든요. 그 콕 집어 말씀드리면 수학만큼 어려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조사를 바꾸면 수학보다 보다? 어려운 국어 시험이었다 말씀드릴게요. 올해 그러면 수학보다도 더 어려워요? 어렵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5년 정도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일단 단편적 예로 혹시 전국에 보는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한 50만 명 되거든요. 그 50만 명 중에서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 국어의 만점자가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몇 명쯤 될까요? 100명? 100명? 올해 28명 나왔습니다. 28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 전국에서 전국에서 재수생이랑 그렇죠. N수생, 네네. 현역 다 합쳐서 예, 수학도 어려웠어요. 근데 수학은 올해 어려웠지만 2,700명도 나왔어요. 원장님 그러면 네. 왜 이렇게 어렵게 국어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불국어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 그 불국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한번 우리 수능 시험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불국어라는 그 기준점이 보통 그 아이들이 시험 보면 원점수라고 하잖아요. 원점수에서 93점 정도 이상이 나왔을 때는 조금 쉽다. 1등 커트라인이. 93점 아래일 때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시험의 어떤 점수를 보면 원점수 기준으로 한 80점대 초반에서 90점 조금 이제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생각하는 체감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웠고 아마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친구들이 80% 정도의 친구들이 시간 제한에 걸려서 문제를 못 풀고 다 못 풀고. 그렇죠. 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중간고사 옛날 학창시절에 보면 첫날 수학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좀 멘붕에 무매너잖아요. 이제 그죠? 빠지잖아요. 좀 쉬운 과목 시작해서 수학을 마지막에 봐야 되는데 요즘 어려운 과목인 국어를 1교시에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사를 1교시에 보자. 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워낙 긴장이 되니까. 또 하나 이제 그 시험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이유가 제가 요거 하나 좀 시험지를 가져왔거든요. 요 시험지를 보면 이게 이제 1학년들이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예요. 수능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 활자로 지금 돼 있는 시험지예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총 페이지가 보이시죠? 16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시청하시는 이제 부모님들 또 이제 입시에 관심 많은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반드시 이제 이런 시험지를 직접 보고 한 번 정도는 풀어봐야 학부모 입장에서는 올바른 학습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시지. 그냥 국어를 옛날에 했던 어떤 암기식의 공부를 생각하면 많은 착오가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뭐 드리겠어요. 이제 수능이라는 건 상대평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장점 아니에요? 장점이죠. 상대평가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능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불국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누구나 똑같이 쉽게 보는 시험이었다면 잘해도 큰 변별력이 없죠.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 표준 점수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표준 점수는 이제 고등학교 부모님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입시를 하는 아이들도 학생 잘 모르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체 학생들이 본 시험에서의 평균 점수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에 따라서 쉬우면 쉬운 거에 따라서 평균 점수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보통 국어랑 수학은 200점 만점으로 평균을 200점 만점으로 보고 평균이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200점 만점에 200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 0점을 맞고 혼자 만점 받으면 걔가 200점이에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0점도 안 나오죠. 모두가 다 100점인데 혼자 0점 맞으면 걔가 0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표준 점수라 하면 100점에서 좀 잘했다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불수능이다 라고 말할 때 보는 표준 점수의 그 만점의 점수가 140점 정도를 봐요. 올해 그 국어 표준 점수가 149가 나왔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올해 147이거든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약간 과장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2등을 받고도 의대를 갈 수가 있다. 국어를 잘. 네, 그게 3년 전부터 이제 현실로 나타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은 수도권 지역의 의대, 서울 지역에 있는 치대 정도까지는 수학 2등급 초반인데 국어로 만점이나 유사하게 받았던 친구가 의대를 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제 표준 점수라는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면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되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수능, 불국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4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국어 평균이 그 표준 점수가 145점 나오거든요. 수학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문이과 통합됐잖아요. 이과생 기준으로 137점입니다. 국어를 왜 이렇게 출제 당국이 또 1교시고 아이들 멘탈에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인데 네.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변별력에서 약간 이제 차이점 두기 좀 어려워졌잖아요. 영어는 이제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거든요. 그 2년 전에가 몇 점이냐면 12%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1등급밖에 좀 수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추는 조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가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영어가 국어나 수학보다는 등급 맞추긴 좋거든요. 요번에 또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평가원 선생님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면 너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시 원서를 쓰고 가지 못한 친구들이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깝죠. 아깝고 아이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영어가 어쨌든 절대평가됐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영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를 더욱더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합니다. 국어를요. 수학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도 1등급 기준이 만약에 88점이고 올해 1등급 아이들이 91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작년보다 3점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작년도 88점 애들이 어려웠으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받는 점수가 91점인데 하루에 공부를 2시간, 3시간 공부한 친구들, 재수생, N생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받는 점수가 80점대 후반, 90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냈던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렵게 가는 지금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 어떨까요? 실력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문제 풀이 능력만 가지고 따지면은 조금은 옛날의 친구들보다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은 시대가 바뀌었고 다른 매체, 다른 다양한 변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과 현재 평가 도구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핸드폰을 이제 하나 샀어요. 뭐 이제 요즘 아주 기능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우리 그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안 읽어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버튼 몇 번 누르면 알 수 있게끔 쉽게 도구 조작이 되고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게끔 돼 있고 어떤 뭐 이제 그 만든 회사에서도 유튜브처럼 올리잖아요. 친구들이 문해력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80분 동안 16페이지를 읽으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어려워졌으니 시험 자체가 유지가 돼도 어려울 텐데 시험 자체는 올라가고 아이들은 문해력과 관련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좀 책을 좀 읽어야 돼서 어떤 책을 좀 찾다 보니까 팔자된 책이 아니라 이런 책을 팔더라고요. 그 왜 그 이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북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도 볼 수 있는데 오디오북이라고 또 팔더라고요. 뭐 제가 뭐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생활을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마치 라디오처럼.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최고로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공부에 익숙한 친구들은 상위권이 될 수 없거든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고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매체는 이제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을 보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능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이 약화되는 시대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시켜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방법을 잡아야 되죠. 원장님 아까 또 이 네네. 문제들을 또 이제 직접 보여주셨는데 네. 요즘은 또 예.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국어도 바뀌었죠. 선택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수능 국어는 그러면 무슨 분야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좀 준비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보는 시험이 이제 문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정확한 표현은 독서라고 하거든요. 선택 과목에는 선택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이제 과목이 있고 또 하나가 화법과 작문이 있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수의 비중은 한 이제 2대 1 정도. 공통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전체 45문항 중에서 34문항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점수가 76점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11문항. 그래서 34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점이 돼 있고요. 똑같이 공통 과목 하나 틀린 친구가 있고 선택 과목 하나 틀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 B 친구가 똑같이 하나 틀렸으니까 같은 점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설명드린 표준 점수에서 바꿔보면 공통에 틀린 친구가 불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공통 과목을 잘해야 선택 과목을 잘한 것보다 유리하게 되는 시험이죠. 공부의 일단 우선순위는 공통 과목 중심,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통 과목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크게 약간 문학하고 이제 비문학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답률을 따져보면 베스트 5위까지가 포진된 것이 저희가 이제 그 한 수능을 4년 정도 분석해 봤더니 거의 압도적으로 비문학이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비문학이 많이 어렵다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1등급이 보통 원점수로 90점 정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문학이나 또는 이제 선택 과목을 잘하고 비문학을 어느 정도만 잘해도 1등급 나오거든요. 그 수학에서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뭔지 올해는 이제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30번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그 30번을 먼저 푸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30번은 정답률이 1%가 안 되거든요. 그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전략적으로 이제 문학, 그다음에 뭐 선택 과목, 그다음에 비문학, 아니면 뭐 선택 과목, 문학, 비문학 이렇게 푸니 전략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선택 과목에는 이제 언어 매체, 화작이 있는데 물리 1 할래, 물리 2 할래. 뭐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과목을 선택에 따라서 더 유리한가를 줘버린 거거든요. 사탐이나 과탐도 그런데 국어나 수학에도 유불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해년도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하는 아이들의 어떤 집단의 성적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가늠을 보시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에서 2점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시에서 내가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표준 점수 2점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실력이 되고 상위권 친구라면 언매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언어 매체를 보는 게 맞고요. 언어 매체가 이제 그 문법이지만 아주 어려운 문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 매체를 좀 많이 선택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개인의 어떤 능력과 학습적인 어떤 그 환경을 봐야 돼요. 근데 환경이라 하면 본인이 수시 준비가 중심인지 아니면 수학이나 예를 들어 이제 뭐 과학이나 이런 공부량에 따라서 꼭 언매를 선택하게 되면 공부량이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를 듣고 상위권 친구는 무조건 언매구나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고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 이렇게 분석도 해보셔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수능 국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게 1번이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꼭 시험을 분석해 보시고요. 문학에 대한 공부법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 우리 친구들이 문학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우리 그 대표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네, 귀뚜라미가 우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가을 아닙니까? 네,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아이들은 엄청 어려운 질문. 네, 나이스.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아이들은 귀뚜라미 우는 계절이 언제냐면 일단 많은 친구들이 일단 1순위가 겨울 뽑고요. 왜요? 보일러 때문에. 네.
그리고 이순이 친구들이 여름부터 얘기를 많이 해요. 벌레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 매미랑 착각을 해가지고 가을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이제 입학을 했을 때 물어보는 이제 단어 중에 이런 걸 물어봐요. 4분자가 뭔지 아니라고 물어봐요. 보통 저희가 매난국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난국죽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장담컨대 중3 친구들, 고1 친구들,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99%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는 수능을 이제 앞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런 배경식들을 많이 쌓는 과정들을 좀 정할 때부터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문학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독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지문 하나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고1, 고2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3 때 와서 막 다독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학년 때는 특히나 이제 한 지문씩 꾸준히 읽는 습관을 통해서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독해력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것에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비문학은 올라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비문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문법 과정이 있거든요. 이 문법에 대한 것은 좀 체계적인 학습적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전문 기관에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들. 학원 다녀라. 예, 그죠. 아, 네, 학원 다녀라. 네, 아유 깔끔한 정리되네요. 네,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학년마다 일부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전체를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숲 속에서 나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숲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게 문법, 수학과 좀 비슷한 과목이 문법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내신에서 문법, 문학이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부분은 예비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또 중학교의 친구들부터는 좀 문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어서 네. 내가 예.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네네. 자녀를 키운다면 어떻게 이 문제집과 이런 책으로 좀 공부를 아. 시키겠다라는 꼭 집어서? 좀 네, 꼭 있을까요? 집어서. 네.